기업에서 의사결정할 때 원가 정보가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원가 계산법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그 점, 이 원가 계산 방법별 결과 차이 비교 리포트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이 리포트요? 네. 기업에서 주로 쓰는 세 가지 방법,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그리고 활동 원가 계산, ABC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가 재밌는 게 그 가상의 원가 카페 예시를 들었어요. 맞아요. 이해하기 쉽게. 아메리카노랑 카페라테 딱 두 가지만 파는데 계산법 따라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당신이 이 세 가지 방식의 그 핵심적인 차이, 이걸 딱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네. 각 방식이 왜 다른 원가와 이익 수치를 내놓는지, 또 이게 뭐 가격 책정이나 제품 라인 유지 같은 실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명확히 파악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전통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부 원가 계산. 네, 전부원가 계산. 이건 보통 외부 보고용, 그러니까 재무제표 만들 때 표준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아, 회계 기준 같은 거요?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제조 원가, 이걸 다 제품 원가에 넣는다는 거예요. 모든 원가요? 네, 직접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직접비는 당연하고요. 그 제품 하나하나에 딱 연결하기 좀 애매한 공통 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카페 월세 같은 거요. 이런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아, 그렇군요. 리포트를 보니까 원가 카페는 월 200만 원 고정비를 설비 가동시간 기준으로 나눴더니 아메리카노는 잔당 1,000원이 더 붙어서 총 2,500원. 네, 그리고 카페라떼는 1,400원이 추가돼서 3,400원이 됐더라고요. 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생산량이 늘면 한 잔당 부담하는 고정비가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죠. 나눠지니까? 그래서 원가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배부 기준. 여기선 설비 가동 시간이었죠. 네. 이게 실제 자원을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반영 못하면 원가가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 라떼는 우유 데우는 스팀 시간이 추가로 들잖아요. 아, 맞아요. 스팀. 근데 단순 설비 시간 기준으로만 나누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방식만 보면 라떼 만드는데 손이 더 가는데도 원가 차이가 생각보다 적게 나니까 수익성을 좀 잘못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 그러니까 실제 경영 판단을 할 때는 다른 방식을 같이 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변동원가 계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 그대로예요.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하는 비용, 즉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로 잡는 겁니다. 변동비만요? 그럼 고정비는요? 고정 제조 간접비, 아까 말한 월세 같은 거예요. 이건 제품 원가에 안 넣어요. 그냥 그 비용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아, 훨씬 간단해지겠네요. 원가 카페에 적용하면. 고정비 빼고 아메리카노 1,500원, 카페라떼 2,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네, 구조가 단순하죠. 그래서 단기적인 의사결정,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대량 주문 들어왔을 때 받을지 말지 결정할 때, 이럴 때 유용해요. 판매량 변화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보이니까요. 그렇죠. 명확하게 드러나죠. 다만 이건 재고의 고정비가 포함 안 되니까 외국 공시용 재무제표 기준, GAAP 같은 것과는 좀 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활동 원가 계산, ABC. 이건 제일 정교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ABC는 좀 접근법이 달라요. 제조간접비라는 큰 덩어리를 그냥 기준 하나로 툭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 비용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활동, 액티비티들을 먼저 찾아내요. 그리고 각 활동별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원가동인 코스트 드라이버를 찾아서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훨씬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을 목표로 하죠. 원가 카페 리포트에서는 활동을 주문 결제, 커피 추출 제조, 그리고 라떼에만 있는 우유 스팀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가 동인으로는 각각 주문 건수, 샷수, 스팀 할수 같은 걸 썼죠. 그렇게 나눠서 계산했더니
아메리카노는 간접비가 1,166원이 더해져서 총 2,666원. 네? 그리고 카페라떼는 특히 그 스팀 활동 비용 1,000원이 추가로 딱 잡히면서 간접비만 2,166원, 총 원가가 4,166원으로 확 뛰었어요. 그렇죠. 전부 원가 계산 때보다 라떼 원가가 훨씬 높게 나오죠. 스팀 작업에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차이가 크네요. 라떼가 생각보다 비싼 음료였어요. 이게 가장 정확하다니 장점은 큰데 근데 이렇게 활동 나누고 원가 동인 찾고 하는 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 네, 그게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정확한 원가 정보는 가격 결정이나 수익성 분석에 정말 유리하죠. 그런데 활동 분석하고 시스템 만들고 유지하는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꽤 많이 듭니다. 그럼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좀 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무조건 좋은 방식이라고 하긴 어렵죠. 자, 그럼 세 방법을 쭉 비교해보면 리포트 결과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정리해보면 아메리카노 원가는 변동 1,500원이 제일 낮고 그 다음 전부 2,500원, ABC 2,666원 순이고요. 네, 카페라떼는 변동 2,000원, 전부 3,400원, 그리고 ABC 4,166원 순. 특히 ABC로 하니까 라떼의 스팀 공정이 반영돼서 아메리카노랑 라떼 원가 차이가 1,500원 이상 벌어졌어요. 전부 방식에서는 900원 차이였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원가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총 이익 개선에도 영향을 줘요. 리포트에서 주어준 판매량을 기준으로 총 이익을 보면 ABC가 약 14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왔고요. 제일 낮아요? 네. 반면 변동 원가는 32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부 원가는 그 중간인 220만 원 정도였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전부 원가는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에도 고정비가 배분되어서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허, 그렇군요. 결국 어떤 계산법을 쓰느냐가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네요. 그럼요. 어떤 메뉴를 주력으로 할지, 뭘 단종시킬지, 가격은 얼마로 할지 이런 핵심 전략 결정에 그냥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원가 정보를 잘못 알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원가 계산 방법이라는 건 사실 없다고 봐야죠. 아, 목적에 따라 다른 거군요? 네, 외부 보고할 때는 전부 원가가 필수적이고 내부에서 단기적인 결정할 때는 변동 원가가 유용하고 또 장기적인 전략이나 정확한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ABC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목적에 맞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간접비 비중이 크거나 제품 종류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전부 원가 계산만 쓰면 왜곡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ABC 같은 좀 더 정교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원가 정보가 그 경쟁력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만약 원가 카페 사례에서 ABC 계산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 싶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데이터만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이나 자원 사용량에 집중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야기 나눈 원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실 겁니다.